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전국에 주식을 사랑하시는 우리 개인 투자분들 반갑습니다. 차트 영웅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 증시 대폭락이 다가온다 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고요. 아마 이 영상의 썸네일을 보자마자 저를 욕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제 소신껏 그래도 말씀해 드리겠다 라는 의미에서 영상을 찍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증시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자,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서는 2990포인트까지 올랐고요.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는 985포인트까지 올라오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죠? 그래서 이런 역대급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상승이 나왔던 증시 같은 경우에서는 거의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근데 이번에 가장 오랫동안 거의 나오는 게 아닌가, 가장 오랫동안 가장 급격하게 나오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도 보시면 경제 대위기, 2008년 경제 대위기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급등이 나왔고요. 이번에도 코로나 이후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금 구간에서는 한 번쯤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증시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 말씀드렸냐면, 자, 증시를 볼 때 그 초보자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참고해야 될 것, 이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달러다, 환율이다, 이런 말씀 드렸죠. 이게 간단하게 계속 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달러나 환율 같은 경우에 증시와 반대로 움직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증시의 고점일 때 달러의 저점일 확률이 높고요, 달러의 고점일 때 증시의 저점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1월달 시작을 했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증시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증시의 고점은 이제 증시가 한 번쯤 하락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보시면 3월 15일에 3월 16일에 공매도, 이제 그 공매도가 이제 풀립니다. 금지가 풀립니다. 근데 이게 연장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공매도가 풀리고 나면 당연히 물량에 대한 압박이 과거보다는 지금보다는 더 있겠죠. 당연하죠. 왜냐면 공매도가 있냐 없냐에 대한 차이니까.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이제 우리는 서서히 하락장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 대폭락이 나온다 이건 아닙니다. 근데 하지만 한번 쭉 하락이 나왔다가 올랐다가 또 하락이 나왔다가 올랐다가 이러면서 추세 하락이 나올 확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이제 증시의 고점을 준비를 해야 되고, 증시가 떨어질 때는 그게 고점인지 모릅니다. 다 지나보고 나서 그때서야 저기가 고점이었구나, 저기였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환율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저는 보는 것들은 더 많은데 우리 개인 투자들은 이것만 봐도 됩니다. 솔직하게 이것만 봐도 여타 다른 사람들보다 증시를 더 잘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과거에도 보시면 제가 이제 그전 유튜브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게, 자, 아래쪽에 이게 보조지표가 하나 있다 말씀드렸죠. 이 보조지표는 스토캐스틱입니다.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추세는 잘 잡아내지 못합니다. 추세 상승, 추세 하락 잘 잡아내지 못합니다. 근데 단기적이든 중기적이든 그런 고점을 잡아내는 데는 그래도 괜찮은 지표다,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1050원대에서 1060원대가 뭐다? 환율의 저점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스토캐스틱에서 지표상 보시면 과거에도 파란색 구간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환율이 급등했죠.
파란색 구간이 나오고 나서 환율이 급등했죠. 지금 파란색 구간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과거에도 보시면 파란색 구간이 나오고 나서 딱 나오자마자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일곱 달 뒤에 이제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뒤에 여섯 달 정도 뒤에 대여섯 달 정도 뒤에 이제 급등한 흐름이 나왔고요. 신호가 나오고 나서 대여섯 달 뒤에 급등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지금도 이제 증시가 빠질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빠지는 구간이 아니다라고 저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1060원대 이 정도 부분까지는 아마 환율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환율이 더 떨어진다면 분명히 이제 스토캐스틱 신호상 분명히 파란 구간이 더 나올 것이고 분명히 저점을 서서히 잡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환율에 대한 저점이 나온다면 증시에 대한 고점이 나옵니다. 증시의 고점이 나온다면 환율의 저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자,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1060원대, 1050원대에서 환율의 저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증시의 변곡점을 조심을 해야 된다. 과거에도 이 구간에서 굉장히 지지받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상당히. 이번에도 그럴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더 간다. 증시는 4000포인트까지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좀 더 현실적으로 좀 말씀해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증시는 대폭락장이 분명히 다가오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영상에서 계속 그냥 달러만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상 볼 필요 많이 없습니다. 뭐 다른 전문가분들은 뭐 달러만 봐서 어떡하냐 이럴 수 있겠지만 저는 일단 달러를 위주로 봅니다. 달러가 올라가면은 분명히 증시가 안 좋은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달러가 올라간다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 시총 상위주들이 많은데 달러가 올라간다면 원화가 약세니까 별로 좋은 흐름들이 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보시면 증시 같은 경우에서는 어디까지 올라갈지 100% 모릅니다. 달러의 저점이 잡힌 순간이 증시의 하락에 대한 시점이 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럼 만약에 증시가 처음으로 떨어질 때 있잖아요. 처음으로 떨어질 때 월봉상 봤을 때 전고점 돌파했고 처음으로 떨어질 때 이때는 여기 몸통 안에서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한 번쯤은 조정받았을 때 강력하게 매수 타이밍이 한번 올 수 있고요. 이게 다시 한번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더 이제 변곡점이 나오면서 돌아설 거거든요. 서서히 몇 달 안으로 돌아설 건데 그 중간에 한번 이제 하락이 나오면서 저점을 잡으면 한 번쯤은 강력한 배팅을 해봐야 되고 한 번쯤은 기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대폭락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의 시점들, 눌림목 나오고 재급등 나오고 눌림목 나오고 재급등 나오고 그 이후의 시점들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를 하셔야지만 우리가 폭락장 그리고 고점 변곡점에서 잘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절대 신용 미수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원금의 절반 정도는 따로 통장에 빼놓고 나서 조금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은 좀 욕심을 내려놓는 그런 상황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솔직하게 이제 증시 어디까지 갈지 100% 모릅니다. 근데 이제 달러의 이제 변곡점이 증시의 변곡점이다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그 코스닥 같은 경우 보시면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제 양봉이 나왔잖아요. 처음으로 하락할 땐 괜찮습니다. 처음 하락할 땐 괜찮고, 그 다음에 지지를 받으면 한 번 더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한 번 더 올라갑니다. 한 번 더 올라가기 때문에 처음 눌림목 나올 때는 괜찮고, 두 번째 눌림목 나올 때는 조금 더 강력하게 하락이 좀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눌림목이 나온다면 만약에 21선을 이탈해야지만 저점이 잡힐 겁니다. 그럼 21선 이탈한다는 자체가 몇 포인트냐면
일단 이제 940포인트 이하로 떨어져야 된다는 거. 940포인트 이하로. 940포인트 이하로 떨어져야지만 분명히 저점이 잡힐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제 유튜브에 뭐 시황도 이제 말씀해 드리지만 제 유튜브에 지금 이제 새로운 컨텐츠를 좀 기획을 했습니다. 새로운 컨텐츠를 기획했는데 보시면 여기 기업 분석을 하나씩 좀 해볼까 하거든요. 기업 분석을 좀 하나씩 좀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니고 딴 사람이 이제 찍는 건데 일단 보시면 같이 이제 운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에서 조금 더 깊이 있는 그런 이제 그 종목을 분석하는 그런 영상을 좀 찍어 보도록 할 테니 많이 이제 참 봐주시고 이거 보시면서 기업을 하나씩 공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주식을 하면서 기업을 하나씩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공부를 해야지만 분명히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을 모르는 상태로 차트만 보고 맥점을 찍었다 하더라도 불안해서 들고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기업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드리는 종목들은 매수나 매도의 추천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최대한 선별하지만 그 중에서도 잡주, 그러니까 테마주, 뭐 이제 실적도 안 좋고 이런 것도 싹 빼고 실적이 나쁘지 않고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관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제가 좀 진행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들에게 굉장히 그래도 공부가 되지 않을까. 혹시나 내가 들고 있는 기업에 대한 기업 분석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잘 봐주시고요. 저도 영상을 안 찍지 않습니다. 찍습니다. 찍는데 이것도 이제 추가가 되었다라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증시를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 예측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 증시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하지만 중간에 나오는 조정은 한번 깊숙하게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월봉상 봤을 때 코스피, 코스닥 전부 강력한 하락이 한 번쯤은 나와도 어떻게 된다? 추가 매수를 하거나 이제 그냥 매수의 기회로 써도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서서히 신용이나 미수나 이런 거 쓰지 마시고 그리고 현금을 절반 정도는 빼놓고 매매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안정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일 수 있다라고. 그래서 증시는 한 번 더 갈 수 있지만 조정이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첫 조정은 굉장히 강력할 겁니다. 굉장히 강력할 거고 종목들이 우수수 떨어질 겁니다. 그럴 때 계좌를 이제 그 계좌에 종목을 들고 있으면 그리고 신용 미수까지 써져 있으면 굉장히 어떻게 된다? 심장이 녹아내릴 수 있어요. 심장이 녹아내릴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피를 해놓고 미리미리 현금을 비축해둬라. 현금은 절반 빼놓고 절반만 해라. 너무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3분의 2를 빼놓고 3분의 1만 하세요. 그러다가 증시가 하락이 나왔을 때 처음으로 하락이 쫙 깊숙하게 나왔을 때 그때 월봉상에서 봤을 때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전부 다 봤을 때 전고점을 첫 돌파하는 이런 캔들의 몸통까지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이제 뭐 하면 된다? 그때부터 서서히 매수를 해보면 됩니다. 그럼 저가 매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 현금을 빼둔 것을 전부 다 들고 와서 매수를 한번 해보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환율과 증시는 서로 반비례한다 말씀 좀 드렸고요. 환율의 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최대 6개월 안으로.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일단 환율이 떨어지고 올라가고 할 겁니다.
떨어질 때는 증시가 올라오고 올라갈 때는 증시가 떨어집니다. 그럼 분명히 한 번쯤 증시가 조정받을 때 환율이 겁나게 뛸 거예요. 겁나 뛰었을 때 그때가 이제 증시의 저점이고 증시의 이제 매수 타이밍이다. 매수하고 나서 증시가 한 번 더 올라가면서 환율이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저점을 잡아갈 겁니다. 저점을 잡아갈 거예요. 그래서 환율의 저점을 조금 예측을 해보면서 환율의 저점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환율의 변곡점이 조만간 나올 수 있다. 전 최대 6개월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짧으면은 2개월 안에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 좀 더 매매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제 증시가 꺾일 때는 대형주들은 못 갑니다. 그럴 때 이제 중소형주들의 급등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매매 자신 있으신 분들은 코스피 팔고 코스닥에 좀 더 매매를 하시고요. 증시가 한번 쫙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코스피에서 매매를 해보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정도 증시를 좀 정리해 보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항상 우리 이제 많은 분들에게 그 수익을 주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합니다. 보시면 저도 이제 매매를 그래도 하거든요. 매매를 해야지만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고 어느 정도 감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매한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확실한 종목에 화끈하게 배팅을 하거든요. 매일같이 매매를 잘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보시면 29일부터 30일 1월 4일까지 총 보시면 7,700만원 정도 수익을 냈죠. 7,700 정도 깔끔하게 수익이 좀 났습니다. 근데 좀 더 확실한 종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겁나게 찍어버리는 경향이 좀 없잖아요.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서서히 이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저도 조심을 할 거고요. 우리 개인 투자분들도 서서히 조심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나는 무료로 공부방 들어오고 싶다. 무료 오픈 채팅 공부방이 열어져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유튜브에서 보시면 유튜브에서 아무 영상이나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이 아래 여기 유튜브 링크 있죠. 그 카카오 링크 있죠. 이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시고 비밀번호 히어로 HERO입니다. 500명까지 한정되어 있는데 지금 600명까지 정도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종목 추천을 하고 리딩하는 곳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이라도 뭔가 알려드리려고 공부를 하는 곳입니다. 공부하고 싶거나 다른 주식인들과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차트 영어였고 이제 시장을 분명히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웅이었습니다. 피스.